Oh, Max Verstappen, what's happened there? Just trying to light up his tyres somewhat on the entry in. 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F1 2021 시즌 2차전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는 레이스 스타트부터 종료시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 경기가 재미있었던 것은 이번 시즌 차량 간 격차가 줄어들어 몇 년 만에 좀 더 치열한 시즌이 된 이유도 있었지만 웨트 컨디션에서 레이스가 스타트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축구를 시청할 때도 비가 오면 잔디가 미끄럽고 공은 잘 안 굴러가며 선수들의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특성을 알면 경기가 더욱 재미있듯이 F1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중전에 대한 기초 이해가 있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시청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트 컨디션의 F1 레이스, 소위 수중전이 재미있는 이유와 경기 시청을 위해 알고 있으면 좋은 팁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하여 2021년 시즌의 2차전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 팀 루이스 해밀턴에게 발생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막 F1에 입문하신 시청자님은 이번 영상을 보신 후 비오는 날의 F1 레이스가 전보다 재미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한편의 영상으로 웨트 컨디션의 F1 레이스의 특징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향후 F1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 영상을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시의 경기를 보시지 않은 분도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스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빗길이 수막 현상으로 미끄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경쟁하는 F1에서는 어떤 드라이버더라도 스핀할 수 있으며 그 사고가 리타이어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경기의 긴장감이 레이스 종료시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예시로 소개하는 이몰라 그랑프리에서도 많은 드라이버가 트랙 밖으로 미끄러졌으며 7회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선두 베르스타펜을 바싹 추격하며 2위로 달리고 있었던 해밀턴은 경기 중반 백마커 러셀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코스아웃하였고 프론트 윙까지 부러지며 리타이어하거나 포인트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단순하게 보자면 미끄러운 노면에서 그의 드라이빙 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가 스핀하기 전까지의 경기 양상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높은 시청 몰입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해밀턴이 코스아웃한 첫 번째 이유는 간만에 흔들린 해밀턴의 멘탈입니다. 이 경기를 폴포지션으로 레이스 스타트한 해밀턴은 3번 그리드에서 로켓 스타트한 베르스타펜에게 첫 코너를 내어주었고 이러한 중 코스 외곽으로 밀려나며 연석을 올라타 프론트 윙까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즉 시작부터 마음대로 안되고 꼬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드라이버 해밀턴은 마음을 다잡고 컨디션이 100%가 아닌 레이스카로 막스와의 격차를 2에서 3초 정도로 유지했고 막스가 먼저 피트인한 사이에 클린에어에서 속도를 높여 격차를 줄인 후 막스보다 한 랩 늦게 타이어를 교체하는 전략을 통해 추월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해밀턴은 타이어 교체를 위한 인랩에서 막스와의 격차를 줄이며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를 한다면 계산상 막스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교체 시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쪽 교체가 늦어지면서 평소보다 거의 2초 가까이 늦은 4초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가 피트아웃 했을 때는 막스가 2초 정도 차이로 그를 앞질러 갔으니 심리적으로 더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날씨의 트랙 컨디션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해밀턴이 타이어를 교체한 타이밍은 비가 그치고 있었고 노면이 마르기 시작하여 드라이버들은 대부분 빗길용 타이어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프로 중에 프로인 F1 드라이버들은 공통으로 주행하는 최적의 경로가 있고 이를 레이싱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비가 막 그친 상황에서는 레이싱 라인이 더 빠르게 마릅니다. 이유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차량 하부의 기류와 열기 등으로 인하여 서킷의 다른 노면보다 레이싱 라인이 빠르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드라이버는 보통 슬릭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 노면 전체가 마르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서킷의 폭이 훨씬 좁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해밀턴은 선두를 놓쳤으며 프론트윙 손상도 신경쓰이고 회심의 피트스탑 전략마저 피트워크 실패로 꼬인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레드불과 막스의 위협적인 경쟁력이 떠오르고 이러한 강력한 경쟁자를 서킷에서 배틀을 통하여 선두 탈환이 필요한 상황이 복합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감 속에 해밀턴은 추월이 보장된 백마커 러셀을 한시라도 빠르게 추월하고자 마른 레이싱 라인이 아닌 젖은 노면 그것도 코너에서 추월을 시도했다가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웨트 컨디션 레이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알고 있어 몰입할 수 있다면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경기의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사고의 원인은 해밀턴이 가장 잘 알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언제나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핀할 수 있는 웨트 컨디션 레이스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몰라 그랑프리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세이프티카가 여지없이 등장했고 특히 해밀턴이 코스아웃한 직후 발생한 보타스와 러셀의 큰 충돌로 인해
다량의 데브리가 트랙에 상계되고 배리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레드 플래그가 발동됐습니다. 이 사고는 어느 드라이버의 과실인지 여부와 사고 직후의 드라이버 간 설전, 그리고 내년 메르세데스 시트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는 이 둘의 관계 등의 이유로 이몰라 그랑프리 최대의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도 해밀턴이 코스아웃한 원인처럼 트랙의 많은 부분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황에 CKN 입구에서 보타스를 추월하려던 러셀이 젖은 노면으로 CKN에 진입하는 모험을 시도했고, 이를 블록하려는 보타스의 움직임에 반응하다가 차량이 코스 밖에 젖어있는 잔디를 밟으며 접지력을 잃고 스핀하여 보타스와 충돌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가 막 그치고 레이스카들이 슬릭 타이어로 주행할 때 레이싱 라인 외에 트랙 노면이 젖어 있어서 추월하기 더 까다롭고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본다면 더욱더 쫄깃한 경기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사고는 많은 변수를 만듭니다.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웨트 컨디션의 레이스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세이프트카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예시의 그랑프리처럼 레드 플래그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경기 양상을 크게 바꾸는 변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몰라 그랑프리에서 보타스와 러셀의 사고는 그 둘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사고 직전 코스아웃한 해밀턴에게는 물에 빠져 위기인 상황에 던져진 구명 튜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은 코스아웃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을 손해보며 백마커로 전략하였고, 코스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프론트윙까지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어서 포인트 피니시도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타스와 러셀의 사고가 해밀턴의 코스아웃 직후에 일어났고, 이 큰 사고의 수습을 위해 경기가 일시 중단되는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었으며 해밀턴은 프론트 윙을 교체하고 차량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레드 플래그 직전 세이프트카 상황으로 인하여 언랩을 통하여 백마커를 벗어나고 앞 차량과의 격차도 레이스 스타트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8위로 레이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레드 플래그로 소요된 시간 동안 서킷의 노면이 더욱 마르게 되어 그만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서킷의 폭이 넓어져 추월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밀턴이 경기 후반 투너 모드 질주를 통해 2위로 레이스 피니시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멘탈을 다잡고 무리하게 우승을 노리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최적의 결과인 포디움 피니시를 목표로 하여 침착하면서도 빠른 타노스 해밀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경기 막판에는 패스티스트 랩까지 챙기며 1포인트 차 챔피언십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고가 없었다면 4위로 피니시한 페라리의 르클레가 포디움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드라이버에게 경기를 뒤집거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후위 차량과 격차를 벌려놓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불운을 주기도 하며 웨트 컨디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레이스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해밀턴의 7회 챔피언 타이틀에 걸맞은 드라이빙 실력과 메르세데스의 경쟁력이 있었기에 이처럼 좋은 찬스를 잘 살릴 수 있었고 2위까지 오를 수 있던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키미 형님은 이 경기 세이프트카 상황에서 스핀만 안 했어도 간만에 포인트 피니시 할 뻔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잘만 하면 간간히 포인트 피니시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경기를 기대해봅니다. 키미TV에서 준비한 F1의 수중전이 재밌는 이유와 시청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